예, 법적 조치 쪽은 대메뉴인 문제과제 관리 쪽에 채권 추심과 소송 관리 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은 제가 알기로는 사후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송 관리는 법무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법무팀 자체가 이제 사후관리 소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채권 추심은 조금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단편적인 업무인 회생파산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회생파산 자체도 뭐 프로세스하고 연결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신규 버튼을 누르셔서, 그래서 단편적으로 회생파산에 대한 정보만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기관 선택하고, 그다음에 법무법인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법원을 선택하고, 회생파산 구분이 있고요. 개인 회생인지 기업 회생인지, 그다음에 사건 번호 입력하고, 그다음에 진행 구분인지 개시인지 뭐 만기됐는지 완료됐는지 이런 프로세스 관리할 수 있고요. 신고 금액이나 금액 정보 관리할 수 있고, 출자 전환 정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진행에 따라 관련 일자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고요. 사건 접수 일자나 개시 결정 일자, 또는 뭐 집행 일자나 폐지 일자, 완료 일자 관리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해당 과제에, 여기서 이제 과제의 결정 금액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회생파산건이 어떤 과제에 어떤 정보로서 이렇게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관리할 수 있고요. 선택을 해서 관련된 기술료, 회수금, 대상 환수금을 입력해서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고요. 이런 회생 파산 절차에 대한 소요 비용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인지 이런 거에 따라 금액, 많은 소요 비용 관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이제 첨부 파일을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로세스와 전혀 상관없으니까 신규 버튼 눌러서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공탁금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신규 버튼 누르셔서 대상 기간, 법원 선택하시고, 공탁 번호라든지 이런 기본 정보 입력하시고, 형사 사건 정보 입력하실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관련 일자 관리하실 수 있고, 메모 정보를 간략하게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메모 부분도 이런 식으로 설정해서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생파산과 마찬가지로 어떤 과제에 연관되어 있는지 관리하실 수 있고, 공탁의 업무에 따른 소요비용까지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송 이력 관리는 마찬가지로 전 단계 프로세스는 없습니다. 무조건 신규 등록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소송은 입력을 한 후에 좀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통합제재 관리 쪽에 있습니다. 이 소송 정보 좀 설명드린 다음에 통합제재 정보에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채권 추심 쪽에서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정보의 소송 종류라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신급 정보, 그 다음에 사건 정보, 사건명, 뭐 관할 법원이라든지 대리인 정보 이런 것들을 다 입력하실 수 있고요. 소송은 뭐 소송 당사자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인지 피고인지 개인인지 기관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입력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저기 소송 당사자 원고 피고를 입력하실 수 있고요. 대표사 당사자 여부도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소송에 드는 비용 정보를 관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소송이 어떤 과제에 연관이 있는지 마찬가지로 행투가를 통해서 과제 정보 입력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전 소송 정보하고 매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전 소송 정보를 선택해서 매핑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첨부 파일을 입력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입력이 되면은 항상 소송이 입력이 되면은 이제 참여 제한 쪽에서 제재가 해제가 돼야 된다고 들었고요. 당분간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해 드린 대로 이제 소송 여부가 예인놈을 한눈에 검색을 하셔가지고 해제 정보를 입력하신 후에 NTIS에 전송할 수 있게 이렇게 하나가 연관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 추심 이력 쪽에서 나중에 성경드린 채권 추심 이력 쪽에서 소송을 매핑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행정조치 중지 기간 관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규 버튼인데 이거는 법무팀에서 행정조치 중지를 걸게 되면은 저희 시스템에서는 뭐 돼 있는 부분도 있고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모든 안내 정보가 막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TIS 쪽에 해제가 가야 되기 때문에 중지 사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조치 중이라든지 뭐 재산조사 의뢰 중이라든지 이런 조치를 통해 가지고 법무팀에서는 이제 행정조치 중지를 남길 수 있으면 통합제재에서는 마찬가지로 이 행정조치 중지 상태를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지가 때려져 있는 것을 한눈에 검색하셔서 해제 전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채권 추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제재 쪽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안건 산정을 할 때 법적 조치를 선택하게 되면은 채권 추심 의뢰 쪽으로 제재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결과가 확정되는 순간에. 그 다음에 재산조사를 선택해서 안건 산정을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이제 제재 처분 결과 확정 안내가 나간 이후에 채권 추심 유예 쪽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차피 제재 관련돼서도 납부계획이 매핑되어 있기 때문에 미납건 예를 들면은 납부계획이 기술료가 잡혀 있는데 제재를 통해서 잡혀 있는데 그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그 정보도 자동으로 채권 추심 의뢰와 유예 쪽에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제재를 통해서 안만 왔다 그래도 유예로 변경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재를 통한 납부 계획의 기간이 지난 그 미납건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채권 추심 의뢰와 유예 쪽 화면에 목록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를 보시면은 목록을 보시면은 상단에 제재 정보가 있는 거는 제재를 통해서 넘어온 추심 정보고요. 그 다음에 제재 정보가 없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이 지난 미납건도 자동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 채권 추심 의뢰는 제가 알기로 이제 저기 사후관리팀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권 추심 이력 관리는 법무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같은 기관에서 동일하게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채권 추심 의뢰를 동일하게 아마 사용하실지 아니면 다른 요청을 하실지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건에 대해서 채권 추심 의뢰를 해서 안건 의뢰를 하고 채권 추심 처리 구분을 갖다가 선택을 한 이후에 사유를 입력하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채권 추심 이력 관리 쪽에 목록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간 베이스로 채권 추심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과제의 기간 베이스로요. 그래서 해당 과제의 기간은 하나로 그룹핑돼서 채권 추심 이력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예, 더블 클릭하게 되면은 제가 좀 정보를 넣어놨는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진행 안건을 계속 입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안건에는 채권 추심 이력이고, 그다음에 법무법인은 어떤 법무법인에 맡겼다. 그다음에 이 법무법인에 대해서는 처리 진행 이력이 어떻다. 뭐 신규를 통해 가지고 계속 처리 진행 이력을 계속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진행 구분은 뭐 조치계획 수립부터 그다음에 행정소송까지 이렇게 다 관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상세 진행 구문을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행 일자 넣으실 수 있고, 처리 상세 내역과 요청 금액은 이 행위에 따라 소요 비용을 입력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비용인지 이런 소요 비용을 역시 또 마찬가지로 입력하실 수 있고, 요청 금액과 비용 일자, 뭐 지급 일자 이런 것들을 관리하실 수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송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 채권 추심과 연결해서 소송을 선택해서 해당 채권이 어떤 소송에 관련되어 있는지 매핑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해당 내용에 따라서 납부 계획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권 추심 이력은 관리를 하게 되겠고요. 근데 요 부분은 이제 상기평 같은 경우에 이제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좀 상황이 틀리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 법무팀에 변호사가 직접 있어서 변호사가 관리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 추심 이력 관리보다는 뭔가 더 심플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해서 차후에 좀 검토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완전 위탁하는 그런 전문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직접 그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 전문기관은 지금 기정원과 지금 저기 검토 중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채권 추심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제재처분 평가단의 재산조사로 안건 산정이 된 거는 이 해당 목록에 바로 뜨게 되고요. 그래서 납부 마감 일자를 지나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가 세팅이 되고요. 해당 연차별로 이 유예에 대해서 확인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이렇고 검토 연차는 이렇고 유예 확인했다, 폐업됐다, 그 다음에 내용 확인하고 해당 파일을 첨부를 약간 해서 유예에 대해서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메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그 법적 쪽 설명을 좀 다 드렸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